안녕하십니까, 윤성일입니다. 캠툴 알파1 이 짐벌을 사용한 지 지금 한 1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EK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지 지금 한 2주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캠툴 알파1 EK 버전은 여러 가지 숨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짐벌은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캠툴 알파1 EK 버전은 위치를 정말 잘 잡습니다.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짐벌을 처음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바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전원을 넣어야지 이게 정확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엔코더 버전은 이 모터가 각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튼 상태에서 전원을 넣어도 이렇게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집니다. 아주 부드럽고 정확하게 작동이 됩니다. 캠툴 알파1은 이전 버전과 EK 버전도 다 동일하게 밑에 맨 프로토에서 나오는 퀵슈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쓰던 짐벌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도브테일 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카메라를 끼우면서도 CG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퀵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착용하고 바로 들어도 이렇게 정확하게 CG가 맞습니다. 그리고 엔코더 버전 같은 경우에 또 놀라운 점은, 자, 전원을 켜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들고 촬영을 하다 보면, 자, 옆으로 서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철 같은 경우에 두꺼운 파카나 점퍼를 입고 있는 경우에 이게 자꾸 배에 대입니다. 그죠? 배에 대이는데 방금 보셨나요? 배에 이렇게 툭 대어도 바로 제 위치를 잡아옵니다. 이전 버전을 제가 쓸 때에는 가끔씩 이렇게 배에 대이면 위치를 못 잡아서 전원을 껐다 켜야 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했는데요. 급하게 이렇게 또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렇게 제 위치로 잡아오는 기능이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롤축도 어떻게 촬영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제 위치를 잡아 들어옵니다. 엔코더가 적용됐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K 버전은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전원을 킨 상태에서 가끔씩 촬영을 하다 보면 이게 수평을 잡고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약간 기울어진 그런 영상을 좀 찍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짐벌 가지고 그런 영상을 찍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EK 버전은 자, 롤출을 잡고 약간 비튼 상태에서 약 1초 정도 있으면 이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기울어진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은 원위치에서 잡고 1초 있어주면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키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캠툴 알파1을 제가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 짐벌을 사용할 때는 심플 비짓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PID 값, 모터 값 이런 것들을 막 조절했어야 했었습니다. 카메라를 바꿀 때마다 조절을 했어야 했었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게 상당히 좀 스트레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한 데 대해서 지식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긴 해야겠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상당히 답답했었는데, 캠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지금 쓰는 게 GH4,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짐벌에 올리는 카메라 중에 제일 무거운 게 OD 마크 3의 24mm f1.4 이사벨이라고 불리는 이 렌즈가 달린 이 세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두 카메라 무게가 한 약 1kg 정도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벌 자체의 CG만 맞춰주면 프로그램에 별다른 세팅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걸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 카메라와 이 카메라를 바꾸면서 이 CG를 잡아야 되는데, CG 잡는 것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캠툴 알파1 같은 경우에는
퀵 레벨러와 이지 슬라이드 때문에 아주 좀 쉽게 CG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퀵 레벨러가 보면 두 개의 노브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상하로 움직이는데 7mm 간격으로 7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앞뒤로 움직이는데 요거는 그 칸마다 1mm씩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결국에는 1mm씩 미세 조정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면 제 폰에다가 여기 CG 값들을 다 적어 놨습니다. GH4 같은 경우에는 3, 2, 27mm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일단은 보면 여기가 노브의 퀵 레벨러의 상단부터 한 칸씩 1, 2, 3, 4, 5, 6, 7. 그 다음에 퀵 레벨러 상단 부분은 앞뒤로 움직이는 부분은 제일 앞부터 0, 1, 2, 3, 4, 5, 6이라고 이렇게 번호를 정해 놓고, 그 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카메라가 없이 이 자체에서 미리 세팅을 하고 카메라를 올린 다음에 이 이지 슬라이더만으로 움직여 가지고 CG를 잡으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GH4에 맞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 없이 작동하죠. 자, 이상 없이 GH4 작동을 합니다. 이제부터 약 1kg 무게 차이가 나는 OD 마크3에 이사벨 렌즈가 달려있는 이 카메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CG 값은 제가 미리 세팅해놨던 값이 6, 4, 15mm, 그 다음에 뒤에 2라고 적혀있는 거는 여기 보신 것처럼 플레이트에 홈이 4개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제가 임의로 정했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CG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미리 세팅되어 있던 CG 값을 제가 적어 놨던 것을 보고 카메라 없이 지금 CG를 잡아 놨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를 올리고 이 앞에 있는 이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앞뒤 좌우만 맞아 들면 됩니다. CG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CG가 맞습니다. 그죠? 자, 이제 작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연결해서 심플 BGC라는 프로그램으로 뭐 세팅 값을 바꾼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동이나 소음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자, 잘 작동이 되죠? 이렇게 카메라를 올려도 뭐 이전 뭐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제 위치를 잘 잡아 들어오고요. 그죠? 네. 이 두 카메라 무게는 약 1kg 무게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짐벌 자체의 CG 값만 CG만 정확하게 잡으니까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뭐 컴퓨터로 연결해서 무언가를 바꿔 준다거나 뭐 오토로 뭔가를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뭔가를 바꿔 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오막3에다가 이 모션라인에서 나온 아주 케이지의 최강자 모션라인에서 나온 이 케이지를 한번 씌우고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mm 1.4 렌즈가 달린 OD 마크3의 모션라인에서 나온 케이지를 씌워봤습니다. 이 무게가 약 한 2kg 정도가 됩니다. 2kg 정도가 되는 이 무게의 카메라를 이제 캠2 알파1에 올려볼 텐데요. 근데 한 가지 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이 플레이트 밑에 달려있는 이 브라켓의 높이가 이런 작은 카메라에 맞게끔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좀 무거운 카메라를 올리면 이 CG를 잡을 수 있는 레인지 폭이 이 카메라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판매되는 이 작은 브라켓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브라켓을 바꿔주고 이 무거운 카메라를 올리더라도 이 캠2 알파1의 어떠한 프로그램적인 그런 세팅의 변화 없이 그 똑같은 세팅 값으로 CG만 바꾸어서 작동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미세한 진동도 없고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됩니다. 이전과 같이 이렇게 틀어졌을 경우에 위치도 제대로 잘 잡아주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모드로 네, 아주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캠2 알파1 EK 버전을 쓰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장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촬영장에서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장비가 말썽을 부리면 그것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되는데 캠2 알파1을 쓰면서 저는 좀 짐벌을 사용하는 데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짐벌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캠2 알파1 EK 버전을 강력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캠2 알파1 EK 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캠2 알파1 소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방 안에 캠2 알파1이 들어가 있습니다. 캠2 알파1에 GH4 카메라까지 달려진 채로 지금 가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드를 끼우고요. 자,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죠? 꺼낸 상태에서 뭐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전원을 켜면 제 위치로 딱 들어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배터리 부분과 아이레벨 촬영 부분입니다. 자, 배터리가 지금 이 가로 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어느 다른 곳에 달리면 그만큼 부피를 차지할 텐데 배터리가 여기 안에 이 가로 축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외부에 봐서는 배터리 부피를 차지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배터리, 이런 배터리가 6개가 들어갑니다. 이전 버전에서도 이 배터리로 제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계속 켜놓고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약 10시간 정도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엔코더가 달림으로 통해서 전력 소비가 상당히 줄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아이레벨 촬영입니다. 우리가 보통 짐벌을 촬영하면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죠. 카메라가 상당히 눈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액정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상단에 좀 달기도 하는데 모니터를 달게 되면 그만큼 모니터 무게와 배터리 무게 때문에 무거워집니다. 그죠? 촬영할 때 무거운 거는 정말 좀 힘든 일입니다. 최소한 가볍게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자, 전원을 끄고 이렇게 캠2 알파1을 뒤집어 주십니다. 뒤집고 카메라는 바로 정 위치에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게 되면 자, 지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스위치를 눌러서 모드를 바꿔서 촬영하셔도 됩니다. 자, 이 아이레벨 촬영은 카메라가 바로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툭 튀어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눈앞에 있기 때문에 뭐 배에 부딪힐 일도 없겠죠, 그죠? 상당히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정말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캠트라 알파 1 K 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장비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트라 알파 1 K 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